지금 전 세계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2만 달러를 내야 살 수 있었던 한 소녀가 단 180만 원으로 다시 걸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은 미국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중산층의 상징이라 불리던 미국 대학 교수. 그녀는 이혼 뒤 남은 빚과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치료 거절 통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복잡하고 불공정한 미국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오랜 인연이었던 한국인 주치의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만 한국에 와보세요. 희망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그녀의 딸을 단 16일 만에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치료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어디인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단한 대한민국 의료진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한국은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을 모두 다셨다면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빛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든 은행 잔고 알림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4,237달러.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합자금 대출 6만 달러와 모기지 8만 달러를 떠안은 채 팬데믹 이후 20%나 삭감된 월급으로 버티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에이미 콜린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중산층이라 믿었던 제 삶은 어느새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되어 있었어요. 매달 첫째 주는 모기지 납부, 둘째 주는 학자금 대출 상환, 셋째 주는 생활비. 넷째 주가 되면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죠. 그래도 딸 릴리만은 웃고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릴리가 다니는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콜린스 교수님, 릴리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차로 달려갔어요. 보건실 문을 열었을 때 릴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던 얼굴 대신 창백하게 질린 표정이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다리가 안 움직여. 릴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MRI, 혈액검사, 척수 조영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던 그 시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졌죠. 신경과 전문의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가면역성 척수염입니다. 면역체계가 척수를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소 11만 8천 달러입니다.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은 약 6만 5천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보험사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릴리를 병실에 남겨두고 복도로 나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상담원과 연결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딸이 자가 면역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시급한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상담원이 다시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만 해당 질환은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실험적 치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액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기계음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제게는 없는 돈이었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릴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17년 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LA의 야경이 멀리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웃고 있겠죠. 하지만 이 병원 안에서 저는 돈 때문에 딸의 생명을 저울질해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돈이 없으면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릴리의 담당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현우 박사였죠. 한국계 미국인 신경과 전문의로 이 병원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릴리가 5살 때부터 주치의로 지켜봐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면역 억제제 첫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은 없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박현우 박사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하셨죠? 네. 전액 본인 부담이래요. 박현우 박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제 앞에 앉았어요. 콜린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현우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역겹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서류와 싸우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상하고 환자에게 청구서를 건네는 게 제 일이 되어버렸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릴리 같은 환자를 지난 5년간 12명 봤습니다. 그중 8명은 치료를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1명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겨우 비용을 모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하반신이 영구 마비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릴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가요?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현우 박사는 휴대폰을 꺼내 세브란스 병원 웹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매년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릴리를 제가 5살 때부터 봐왔지 않습니까? 제 환자이기 전에 제게는 조카 같은 아이예요. 박현우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께 부탁하면 특별히 최소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권과 체류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의료 기록과 추천서를 보낼게요. 한국은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죠. 치료비 때문에 생명을 저울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현우 박사는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하세요. 릴리의 상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교수님만 결정하시면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일어서며 릴리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의료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릴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박현우 박사가 병실을 나가고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그곳이 지금 제 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릴리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죠. 엄마, 무슨 생각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릴리, 우리 여행 갈 거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한국이라는 나라. 거기서 널 치료해 줄 수 있대. 릴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자면 갈게요. 릴리에게 한국행을 말한 후 저는 학교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직금 선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 규정상 정산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급여 선지급은 불가능하고요. 제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치료비가 급한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신용카드 5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통장 잔고와 카드 한도를 합치면 항공권과 당장의 체류비는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빚을 더 떠안는 것과 같았어요. 마우스를 잡고 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까지 편도 2인 항공권. 출발은 이틀 후였죠. 결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았어요. 그때 병실에서 릴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달려갔어요. 릴리는 땀에 젖은 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엄마.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했고 릴리는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은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릴리의 의료 기록을 정리해 박현우 박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죠. 세브란스 원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도착 즉시 진료 가능합니다. 릴리는 곧 나아질 겁니다. 이틀 동안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휴가를 신청했고 집 열쇠는 이웃에게 맡겼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릴리의 약, 의료 서류들. 그게 전부였죠. 출발 당일 아침, 택시를 타고 LA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릴리는 휠체어에 앉아 익숙한 거리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12년간 살았던 동네가 지나갔죠.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대기실에서 릴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 돈 있어요? 17살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죠.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릴리를 좌석으로 옮기고 안전벨트를 채웠어요. 릴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기체가 떠올랐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릴리,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곳이야.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을 찾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릴리를 휠체어에 태우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어요.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딸 치료 때문에 왔습니다.
심사관은 릴리를 바라보더니 옆 직원에게 뭔가 말했어요. 곧 휠체어를 미는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짐 찾는 곳까지 모시고 갈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릴리에게 말했어요. 힘내세요. 한국 병원은 정말 좋아요. 짐을 찾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 천장은 높고 밝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엄마, 여기 너무 깨끗해요. 릴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차례가 되자 택시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세브란스 병원이요. 아, 신촌이시네요.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기사님은 릴리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이 반짝이고 도로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처음 오셨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치료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저기 보이는 게 63빌딩이에요. 밤에 보면 정말 예쁩니다. 릴리는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여기 진짜 미래 도시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 질서 있는 사람들. 차는 신촌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작은 카페들과 식당들이 보였어요. 대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편의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죠. 다 왔습니다. 저기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거대한 병원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외관, 환하게 켜진 창문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제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말했어요. 딸분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오신 거 환영해요.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가 나타났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예약한 에이미 콜린스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박현우 박사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어요. 5분 후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릴리에게 말했어요. 힘든 여행이었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간호사는 우리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공기는 깨끗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침대, 큰 창문, 작은 소파.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릴리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래, 릴리. 우리 잘 찾아왔어. 서울의 네온 사인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곳은 우리를 받아준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과 반찬, 따뜻한 차. 접시마다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천천히 드세요. 9시에 김태호 교수님 진료 있으세요. LA 병원에서는 차갑고 맛없는 샌드위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9시 정각, 김태호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현우 박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그는 릴리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죠. 릴리, 어디가 제일 불편해? 다리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김태호 교수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자가 면역성 척수염, 미국에서 이미 면역 억제제 투여를 시작했네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통합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침술, 물리치료, 재활운동, 그리고 면역 조절 약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치료 일정표를 보여주었어요. 미국에선 이런 접근이 드물죠. 하지만 한국에선 수십 년간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김태호 교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박현우 박사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릴리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LA에서 만났던 의사들은 치료비를 먼저 물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오후 2시 한의학과 김선미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릴리, 손 좀 볼게요. 김선미 교수는 릴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죠. 기혈순환이 막혀 있네요. 침으로 경락을 열어주면 회복이 빨라질 거예요. 침이 아프진 않나요? 릴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미 교수는 온화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따끔할 수 있지만 견딜만해요. 나를 믿어봐. 그녀는 가느다란 침들을 꺼냈습니다. 릴리의 다리와 등, 손목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릴리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듯 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엔 물리치료, 오후엔 침술, 저녁엔 재활운동. 매일같이 의료진이 찾아왔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LA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환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물리치료사가 릴리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좋은 신호예요. 릴리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봤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릴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상체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는 건 큰 진전이었죠. 김태호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대로 가면 곧 보행훈련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LA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가 병실에 작은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릴리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꽃이 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릴리는 화분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릴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릴리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 나라는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치료 16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릴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된 지 일주일째였죠. 김태호 교수가 물리치료사 2명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어요. 릴리, 오늘 특별한 걸 해볼 거예요. 뭔데요? 릴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호 교수는 릴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걸어볼 거예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제가요? 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시도해볼 시간이에요. 물리치료사들이 릴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릴리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 가장자리에 섰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천천히, 릴리. 우리가 잡고 있을게요. 김태호 교수가 한쪽을,
물리치료사가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릴리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릴리. 넌 할 수 있어. 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른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무게가 실렸죠. 릴리의 다리가 흔들렸지만 버텼어요. 좋아요, 릴리. 이제 왼발. 릴리는 왼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옮겼어요. 바닥에 닿는 순간 릴리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그냥 이상해요. 느낌이. 김태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릴리는 다시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왼발. 2걸음, 3걸음. 엄마, 나 걷고 있어. 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릴리. 넌 걷고 있어. 4걸음, 5걸음. 릴리는 병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었습니다. 비록 2사람의 부축을 받았지만 자기 다리로 서 있었어요. 휠체어 옆에 도착했을 때 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다시 걸었어. 저는 릴리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17일 전만 해도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던 아이가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교수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릴리, 정말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곧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치며 들어왔어요. 누군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릴리, 축하해요.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릴리를 둘러쌌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엔 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소원 빌어봐. 릴리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은 채로 웃으며 초를 불었습니다. 병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날 저녁 박현우 박사가 화상통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릴리가 걸었다고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박현우 박사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한국은 환자를 고치는 나라죠.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릴리의 보행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행봉을 잡고 걸었어요. 그 다음엔 워커를 사용했고 일주일 후엔 지팡이 하나로 걸을 수 있게 됐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릴리는 혼자 병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복도까지 나가 창밖을 보기도 했어요. 엄마, 저기 남산타워 보여요? 릴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오후 김태호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염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력도 정상 수준의 80% 회복됐고요. 릴리는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네. 물론 외래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지만 입원은 필요 없습니다. 김태호 교수는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싸웠어요, 릴리. 퇴원날 아침, 간호사들이 병실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릴리, 건강하게 지내요. 또 보러 올게요. 릴리는 한 명 한 명 안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릴리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휠체어는 병원에 두고 왔죠.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걷고 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릴리. 넌 다시 걷고 있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박현우 박사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릴리는 매주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고 걸음거리는 날로 좋아졌죠. 퇴원 2주 후 저는 릴리와 함께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제대로 걸어봤습니다. 신촌 로터리부터 이화여대까지 천천히 산책했어요. 릴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죠. 엄마, 저 카페에 들어가 볼래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릴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아직.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께 귀하의 연구 이력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객원 교수직 제안과 함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무슨 메일이에요, 엄마? 여기서 일할 수 있대. 릴리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정말요? 우리 여기 남을 수 있어요? 며칠 후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외부자의 시각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서요. 교수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년 계약, 비자 지원 포함. 손이 떨렸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릴리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죠. 어느 날 아파트 계단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김치통을 들고 계셨어요.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웃끼리 그런 거 따지나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현우 박사가 추천서를 써주었고 대학에서도 지원서를 보내줬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릴리. 이제 우리 집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영주권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대한민국 영주권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릴리와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릴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엄마, 우리 진짜 여기 사람이 된 거죠? 릴리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한강 다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12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자격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받아줬어요. 치료해줬고 일자리를 줬고 가족이라 불러줬죠. 릴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좋아요. 진짜 우리 집 같아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릴리.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정말로. 서울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진짜 선진국. 대한민국. 여기가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